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라스베가스 2K26 서머리그가 개막했죠. 네, 그래서 이 서머리그도 한번 리뷰를 하고 또 빨간 펜도 다룰 겸 해서 스튜디오에서 또 찍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또 한 번의 연장 계약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젤런 윌리엄스, OKC 우승을 이끌었던 이 옵션이죠. 이 제이덥이 맥스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한 팀에 OKC 3맥스, 3맥스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얼마 전 연평균 70mm 넘는 금액에 슈맥을 계약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챗 홈그랜이 무려 250mm에 또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덥 5년 287mm에 연장 계약을 때렸습니다. 자, 2627 시즌에 41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체 샐러리의 30% 계약이고요. 자, 그리고 45밀, 48밀, 51밀, 55밀. 그래서 3031 시즌까지 풀 보장이에요. 풀 개런티. 팀 옵션 없고 플레이 옵션 없습니다. 그냥 5년 동안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계약을 때렸고, 샐러리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로 시작을 합니다. 플레이 옵션 없고 팀 옵션 없이 완전히 보장되고요. 자, 이로써 OKC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챗 홈그랜, 제이덥 이 3명에게만 총 822밀을 쓰게 됐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죠. 네,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제 이 화폐 단위 자체의 개념이 좀 바뀌는 정도의 그런 충격인데 무려 822밀을 쓰게 됐습니다. 자, 진정한 빅3가 됐죠. 네, 2031년까지 OKC의 3인방이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3명 모두 다 계약은 3031 시즌까지입니다. 시즌별 3인방의 연봉을 살펴보면 다음 시즌까지는 연봉이 쌉니다. 홈그랜과 제이덥이 여전히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는 58.6mm예요. 그래서 이 3명의 가성비가 정말 극에 달하는 건 다음 시즌이 마지막이고 2627 시즌 123.5mm니까 이때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이덥, 챗 홈그랜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의 연장 계약이 발표되고 나서 OKC에게 정말 남아있는 우승에 대한 도전 기회는 2년이다. 2526 시즌 그리고 2627 시즌이다 라고 또 분석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123.5mm니까 2526 시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아지지만 그래도 2627 시즌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2728 시즌 때 팍 튀어오르죠. 왜냐하면 이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슈맥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한 60mm 되는데 이 3명의 연봉의 합이 150.1mm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가분이 거의 비슷하죠. 네, 2627 시즌에서 2728 시즌이 팡 튀는 거는 길저스 알렉산더의 슈맥이 2728 시즌 때 시작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2829 시즌 161.6mm, 2930 시즌 173.1mm, 그리고 3031 시즌에 185mm에 육박하는 이 연봉을 이 3명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샐러리 캡이 총 110mm였어요. 불과 5년 전이잖아요. 110mm였는데 2627 시즌에 이 3명만의 연봉이 123.5m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은 관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홈그랜 오버페이인데 제이덥은 줬어야 됐지만 야, 이 3명이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흔히 말하는 그 캐파가 커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샐러리 캡 비율이죠. 샐러리 캡 비율을 따지는 게 절대적인 물리적인 금액보다는 더 좀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2526 시즌 때 시카고 불스의 샐러리 캡이 총 183mm인데 3031 시즌이 되면 이 3명이 184.6mm를 받게 됩니다. 네, 당연히 3031 시즌 되면 샐러리도 총액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이 3명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금액을 받아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3맥스는 분명히 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증가시킵니다. 덴버 너게츠가 니콜라 요키치 잡은 건 오케이인데 저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게 정말 많은 돈을 주면서 결국 요키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면서 비로소 숨통이 텄는데 사치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OKC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큰 샐러리 덩어리가 나중에는 트레이드에 용이해요. 그걸로 선수를 쪼갤 수도 있고 또 픽이 있잖아요. 2032년까지 1라운드 픽이 총 11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트레이드 했을 때 캠 존슨을 데려오면서 덴버 너게츠가 1라운드 픽 1장을 썼는데 그런 총알이 지금 11발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이덥이나 혹은 홈그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OKC는 굉장히 용이하게 그 큰 덩어리 샐러리를 픽을 붙여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픽 첨부를 통해서 로스터 재설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부분이 OKC가 뭐 덴버 너겟츠나 혹은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셀러리 다이어트에 들어갔던 보스턴과의 가장 큰 차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터져나가는 셀캡은 괜찮을까요? 샘 프레스티 단장도 뭐 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3인 맥스 계약으로 이 세컨 에이프런 초과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자, 그래도 견실한 롤플레이어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소 2시즌 동안은 이 멤버로 우승 도전이 가능하죠. 지금은 터져나가는 셀러리 캡 그리고 복잡해진 여러 규정으로 인해서 뭐 왕조를 건설하기가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4, 5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팀을 운영하고 선수를 영입하는 건 망상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꼴랑 2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향후 2년 동안은 팀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 우승에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팀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과거와는 완전히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계약을 살펴보면 하텐슈타인이 3년 87밀입니다. 마지막 해 팀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OKC는 숨통을 틀 수 있는 거죠. 하텐슈타인이 뭐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텐슈타인이 더 많은 돈을 원하면 사실 또 그냥 놔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루돌트 5년 82.5밀. 그런데 루돌트는 연장 계약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 4년 81밀. 이거는 연평균 20밀인데 이제 연장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지아조 4년 48밀. 그리고 제일린 윌리엄스를 이번에 3년 24밀에 잡았죠. 그리고 에런 위긴스 5년 45밀입니다. 돌트와 케니치 윌리엄스는 연장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텐슈타인은 만약에 OKC가 팀 옵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OKC는 세컨 에이프런에 대한 위험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세컨 에이프런 터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OKC는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를 각오를 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었겠지만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 셀러리를 굉장히 유리하게 긴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세 연장 계약 시작 시점이 뭐 최대 변수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텐슈타인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 이제 연장 계약 시작됐지만 연평균 20밀이면 트레이드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에런 위긴스 그리고 아이지아 조 이 4인방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샐러리를 감축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위긴스와 아이지아 조는 하향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어도 진짜 금액이 뭐 10밀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팀의 운영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AJ 미첼, 케이슨 월라스, 니콜라 토피치처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아직까지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들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선수가 3명이나 있는 거죠. 미첼과는 뭐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OKC가 와 이거는 진짜 샐러리는 터져나가는데 라고 일견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홈그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버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샐러리의 현 상황 자체가 갑갑하진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러셀 웨스브룩, 폴 조지 전부 다 많은 유산을 남기고 떠났죠. 그런데 가장 크게 자산으로 불린 건 폴 조지 트레이드였죠. 폴 조지의 트레이드 유산이었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이제 초슈퍼 맥스 계약을 맺는 선수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받아왔던 드래프트 픽으로 뽑은 선수가 제이 더비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드래프트 픽은 OKC의 든든한 백업 자원이 됐는데 그만큼 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OKC라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OKC의 픽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여름에 무려 3장, 2027년에 3장입니다. 2년 동안 6장을 마구마구 뿌려댈 수 있고요. 2028년 1장, 2029년 2장, 그리고 30년, 31년, 32년이 1장씩인데 굉장히 많은 높은 비율로 다른 팀들의 드래프트 픽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 픽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OKC는 1라운드 자체 픽은 하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다른 팀들로부터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드래프트 픽이 많다는 것도 이 픽의 순도를 높이는 거죠. OKC는 성적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라운드 픽 11장이 어마어마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들 최근에 백투백 우승이 없죠. 1970년대 6년 연속 서로 다른 우승팀이 나왔던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년 연속이잖아요. 2017년과 18년 골든스테이트의 2연속 우승 이후에 리핏 달성 전무합니다. 7년 동안 서로 다른 챔피언이 각자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덴버 혹은 보스턴을 비롯해서 우승 달성 전후로 샐러리가 터진 팀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보스턴은 테이텀의 시즌 아웃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포르징기스 내보내고 드루 할러데이 트레이드하고 샘 하우저까지 내보낸다면 완전히 샐러리가 터진 팀에서 샐러리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팀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덴버 너게츠는 2023년에 우승을 달성했지만 결국 마이클 포터 주니어, 저말 머레이처럼 올 NBA나 혹은 올스타에 뽑히지도 않은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팀 운영이 안 됐죠. 왜냐? 샐러리가 터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조시 크랭켈 구단주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면서 덴버 너게츠는 숨통이 텄습니다. 그러면 이 샐러리를 재설정하고 샐러리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1년, 2년의 시간이 소모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승에 대한 적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멀티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OK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 샐러리 계약자가 3명이나 존재하지만 그 계약을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길저스 알렉산더를 팔진 않을 거니까 홈그랜이나 혹은 제이덕 가운데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내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고 넘치는 1라운드 픽을 통해서 언제든지 새 출발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이 특정 선수들에게 샐러리가 몰렸을 때 제일 필요한 건 그래서 루키 스킬 픽이 많기 때문에 이 픽을 설령 트레이드 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 한 장, 두 장의 픽을 통해서 또 루키들로 로스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다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프레스티 단장이 이번 여름에 이 3명의 연장 계약을 발표하면서 822미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단장들의 시대가 된 거죠. 샐러리도 잘 갖춰가야 되고 픽도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고 또 내가 이 선수에게 우리에게 우승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뽑아서 애정이 넘치는 선수이지만 또 거대 샐러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쪼개서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붙여서 별책 부록처럼 줄 수 있는 그런 금값인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절대적인 물리적인 금액 자체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팀의 전체적인 샐러리도 높아지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샐러리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샐러리가 무려 150%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죠. 1.5배가 증가를 한 거니 그만큼 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불과 스테픈 커리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이 맞다면 4년 48밀 계약 맺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풀 미드레벨 익셉션 자체가 14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이덥의 연장 계약 그리고 OKC의 향후 샐러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좀 있으면 쿠퍼 플래그와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의 맞대결 영상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니까요. 많은 시청과 사랑을 주말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